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네요. 오늘 방금 이제 알렉스님께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오늘 근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실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뵙고 또 오늘도 음, 뵙고 어떻게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 학기 마무리 하신 상태신가요? 네, 여러모로. 네, 학기는 이제 저번 주에 마무리가 되었고, 네. 저는 이번 여름에 여름 학기를 좀 들으려고 준비 중이어서 다음 어, 주 중에 또 다른 학기가 시작할 예정이에요. 네. 네, 다음 주 중에 학기가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스토리 들려주시고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웨비나 좀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방향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들려주시려고 나오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의 중요성이라는 그 근실님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자리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화면을 켜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화면 켜주시고 또 나중에 저희가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근실님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정말 꼭 물어보고 싶다. 또 지금 사실 라이브 하는 이 상황에서만 허락된 시간이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함께 Q&A 시간 때 나눠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실님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자기소개 간략히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YU에서 고분자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근실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과 좋은 기회를 주신 타임리 캠퍼스에 큰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방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고 미국에서 보낸 6년이라는 시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방향의 중요성이라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 것 음,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실님. 혹시 그렇다면 본인의 인생 타임라인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저의 유학 타임라인을 정리해봤는데 저는 부산 해운대 고등학교를 2013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을 진학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와서 비숍 잉글랜드 하이스쿨에 2년을 더 다니게 되었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 같으세요. 왜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 또다시 미국으로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시고 난 뒤 다시금 미국으로 건너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결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저 스스로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영어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강의 수준의 수업을 이제 영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강을 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이제 학업적으로나 균형이 많이 부서질 것 같아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기초부터 쌓고 다음 단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그 어느 곳보다 미국이 분명한 곳이어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시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 고등학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제 뭐 다른 미국 학생들과 동일하게 미국 대학 입학에 필요한 공인 시험인 ACT를 통해 2016년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학년을 마치고 다른 모든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돌아와 2년의 군 복무를 건강하게 수료를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2학년을 마친 뒤 2020년 가을 학기로 제가 지금 있는 NIU에 편입을 한 후 지금 현재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너무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 미국 대학을 입학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혹시 어렸을 적부터 미국 유학이라든가 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저는 어릴 적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하지만 비교적 여유롭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기에 조기 유학은 거의 불가능했었고, 그래서 집에서 학습 진학 또는 이제 방과 후 학원을 통해 영어를 꾸준히 배우고 흥미도 점점 더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영어권 나라에서 더욱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고, 제가 진짜 공부에 대한 남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이제 부모님께 보여줘야지 저에게 교육적으로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 있는 해운대고등학교인 자사고의 진학을 통해 점점 더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결과 이제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일을 차차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사고에 진학한 후에는 치열한 한국 입시 경쟁에서 흥미를 다소 느끼지 못해 오히려 교과 외 활동과 영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 자사고 진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역시나 되게 큰 도전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에 보이다시피 굉장히 궁금한 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근실님께서 재학하셨던 비숍 잉글랜드 하이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가 다녔던 비숍 잉글랜드 하이스쿨인데 학교 이름을 보면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리 캐톨릭 하이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교칙도 다른 미국 고등학교보다 엄격하고 교복도 착용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캐톨릭 학교라서 무교인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수업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어를 배운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정신이 없어서 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 학교 위치는 플로리다 위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어서 날씨가 되게 온화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이 학교에 와서 영어도 새로 배우고 미국 문화도 이제 접하기 위해서 스포츠는 학교 사커 팀에서 축구도 했었고 무 알파 데이라라는 수학 클럽을 통해 이제 친구도 사귀고 미국 대학교에 있는 수학 경시 대회도 같이 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전교생이 7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이제 아시아인은 5명 정도 있어서 더욱더 힘들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저는 이제 미국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도 했고 새로운 문화도 잘 적응하면서 반대로 오히려 제가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아시아인 학생들이 5명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근실님께서 아마 그 속에서 굉장히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근실님은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한국 고등학교와 미국 고등학교를 모두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두 학교를 모두 경험을 해보시면서 이 두 학교 시스템, 두 나라의 학교 시스템 중 가장 그 느끼신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지. 예를 들면 강점도 좋고요. 약점도 좋고요. 어떤 느낌들을 좀 많이 깨달으셨을까요? 먼저 한국 고등학교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 경쟁이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고 기회도 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학생들의 교육 방향을 너무 일관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수시를 통해 대학을 많이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한국은 여전히 이제 가정보다는 조금 더 결과에 치우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학생들의 교육 수준은 되게 높겠지만 장기간의 효율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거는 교내, 교외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실적을 이제 쌓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목격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스포츠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작다기보다는 교육의 깊이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대화를 통해 수업이 지도되고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엄청 색다르고 흥미롭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네, 미국의 교육 과정은 이제 과정 중심적이고 깊이 중심적인데 비해서 이제 한국 교육 과정은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지향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평균 수준이 높다라고 이렇게 느끼신 것 같으세요. 이제 이 부분이 각 국가의 어떤 교육 과정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영어 이제 학습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국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미국의 고등학교로 가시게 되셨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이렇게 정말 그 미국에서 바로 고등학교 수업을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으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 와서 영어를 새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그 전에 저는 유학 경험이 전혀 없던, 제가 한국에서 12년 동안 학교에서만 이제 배운 영어를 막상 미국에서 실제로 바로 적용시킬 수가 전혀 없었어요. 입과 이제 기가 아니라 좀 기계처럼 배운 문법과 뭐 짧은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추론 형태의 영어 문제는 제가 미국 친구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뭘 설명하는지 무려 처음 6개월 동안 이해할 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답답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노력해서 조금씩 발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게 미국 친구들과 즐기면서 배울 수 있었던 공통된 이제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었는데, 저에게는 바로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같이 게임도 하고 숙제도 공유하면서 매일 두세 시간씩 스카이프를 통해서 어,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들으면서 귀를 열고 제가 그걸 또 따라하면서 말하면서 발음이랑 표현을 배웠던 기억이, 제가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접한 경험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관심이 갔는지 저를 통해 한국 음식도 같이 해먹고 음악이나 영화 그런 문화도 많이 알려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나 클럽 시간을 통해 같이 많은 시간과 경험을 공유한 부분이 또 다른 이제 분야의 영어 표현을 많이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오피스 아워를 통해 비교적 학업적인 영어를 수업에 대한 표현들을 선생님들에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오피스 아워에 비중을 많이 둘 순 없었지만 항상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뭐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 시간도 챙길 수 있었고 또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토픽으로 가서 대학 진학,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 나가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발전된 이제 영어 실력과 함께, 이제 미국 대학 진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었거든요. 먼저 제가 제일 자신 있게 각 미국 대학에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이때까지 해왔었던 교내외 활동과 수상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학교 성적이나 NCT와 토플이 그 당시에는 다른 외국인 학생들로부터 경쟁력에서 되게 저는 밀렸기 때문에 뭐 액티비티스나 어워스 그리고 에세이로 승부를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NCT 점수나 토플 점수가 나와줘야 충분히 해볼 만한 경쟁이었기 때문에 방학에도 쉬지 않고 한국을 돌아와서 이제 학원을 통해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보충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교내외 활동은 한국에서 과학 토론대회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을 기반으로 정리를 이렇게 했고, 미국에서는 수학 경시대회나 봉사활동을 했던 것을 정리해 보았어요. 전략 순서는 제일 제가 자신 있었던 부분부터 나열을 했고, 분명히 조금 알으셔야 될 부분은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잘 알고 그걸 우선순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어떤 부분이 강점을 잘 알아야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 하나가 다른 무엇 하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갈피를 잘 못 찾으신다면 자신이 지금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저는 좀 강력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여기 이 부분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자신의 강점을 잘 알아야지 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근실님 스토리를 좀 더 듣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근실님은 이 모든 과정을 준비를 하시면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발견을 하셨을까요? 어, 말씀 이제 드렸다시피 저는 해운대고등학교라는 자사고를 진학했었고, 그래서 학부모, 선생님들, 뭐 학생 모두 입시 경쟁에 좀 집중한 모습만 되게 많이 목격을 해서 저는 되게 그 당시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점점 사라졌던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좀 회피하려다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교과 외 커리큘럼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교내, 교회, 토론대회나 과학탐구 관련 프로젝트를 참가를 하면서 성적처럼 숫자로 딱 판단되기보다는 경험과 전문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자세를 좀 갖추려고 했었고, 그 결과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저만의 무기를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신이 맞는 유형의 공부 또는 과정을 찾고 노력한다면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고 특별한 결과를 갖출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도 근슬님께서 남들이 가지 않은 루트를 가셨고,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과외 활동을 이용을 하셔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든 부분 역시도 굉장히 다른 강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정말 미국 입시에서 빼놓을 수 없이 이제 정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여겨지는 에세이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에세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에세이는 제가 두 번째로 신경도 많이 썼었고 다른 학생들과 충분히 경쟁을 통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먼저 주제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미국 대학에 갈 자격이 되었지만 다시 미국 고등학교를 다닌 이유와 제가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던 생명공학 관련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글로 잘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왕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하고 외국인 학생으로서 남들과 조금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독창성은 항상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글 쓰는 수업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글 쓰는 기준이나 포맷이 분명하게 존재하더라고요. 무조건 이러한 틀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당시 제 글 실력이나 영어 실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적힌 이 네 가지 조건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글을 써야 하는 과제가 있으면 여전히 이 네 가지 항목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배운 바로는 이제 옆 피라미드 형식으로 글을 큰 맥락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피라미드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건데 다른 말로 큰 주제를 통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소주제를 이제 글에 녹여내고 다시 큰 주제로 마무리하는 형식이에요. 그 단계마다 이제 본인의 감정이나 예시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리로 글을 서술한다면 그나마 이제 대학 진학에 있어서 적절한 에세이 틀을 갖췄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게 정답은 절대적으로 아니어서 본인의 글 쓰는 스타일이 분명하게 있다면 참고도 하고 활용도 하면서 좋은 글 쓰기를 이제 희망하는 바예요, 저는. 네. 근데 굉장히 이 에세이 피라미드, 역구조 피라미드형이 저한테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팁 감사드립니다. 사실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에세이에는 본인의 스토리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자신의 강점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게 바로 글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근실님께 본인의 스토리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에세이를 쓰실 때 이제 생명공학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적는 것이 굉장히 좀 근실님께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 생명공학이라는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또 그 스토리를 어떻게 에세이에 담아내셨는지 좀 그 이야기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먼저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 부모님들로부터 간접적이지만 하지만 그 누구보다 좀 직접적인 아프리카 생활에 대해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프리카는 이제 금전적인 이유나 기후적인 차이로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으로 이제 빈민국에 좀 속하는데 그 결과 위생 관련으로 음식이나 물에 대한 이해도와 이제 평소 생활 환경 때문에 많은 어린 친구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건강해야만 하는 이제 일반 청년층도 올바르지 않은 생활로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 개발이나 질병으로부터 덜 고통받는 세상을 항상 꿈꾸고 있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움을 주기 위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생명공학이더라고요. 그러한 이유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좀 제가 하고 있는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남들과 다른 이제 스토리를 기반으로 에세이로 담아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제출했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의 아프리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게 된 그런 생명공학 분야였군요. 사실 이런 스토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다는 걸 근실님 스토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게, 진짜 진심이 와닿는 그 에세이는 입학 사정관들의 이런 마음을 흔들린다는 그런 글을 읽었던 글귀가 저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ACT, GPA 그리고 토플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어, 이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의 제일 큰 고민이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인 뭐 ACT, GPA 그리고 TOEF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과를 공부하기도 했었고 비교적 영어보다 숫자가 항상 좀 더 반가웠기에 ACT를 쳤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분명하게 둘 다 경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점수는 이제 다가 아니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대학 입학 이제 면접관님들도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볼 때 숫자에 눈이 가는 게 일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 학원을 이제 통해 ACT나 토플 준비를 꽤나 열심히 좀 했었어요. 그리고 GPA 관리는 저는 GPA는 이제 학업의 수준보다는 성실성을 더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피스 아워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뭐 이른 아침 수업 전 그리고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제가 부족한 과목의 선생님들을 엄청 찾아가서 뭐 많이 묻고 배우고 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분명한 건 괴롭힌 만큼 항상 성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GPA에 고민이 많거나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선생님들을 되게 좀 많이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력한 만큼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자신을 저는 좀 찾았던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혀라. 사실 현직에서 근무했던 저로는 굉장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들에게 많이 찾아오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뭔가 이상하게 더 많은 소스들이 제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실님 조언처럼 여기 얘기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 선생님들을 많이 괴롭히는 그 방법을 꼭 활용을 해보시기를 저도 이렇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대학 선택 기준은 어떠셨을지 좀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대학 진학에 있어 뭐 앞에 말씀드린 그런 준비가 다 되었다면 자신이 어떤 대학을 가고자 하는지도 되게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전공의 프로그램, 그리고 캠퍼스, 뭐 주변 환경 또는 어떤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편입 계획이 혹시나 있다면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돼요. 저는 어, 편입 계획이 있어서 편입을 실패했을 때의 경우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제 첫 번째 대학인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선택을 했었어요. OSU는 비교적 순위가 엄청 높거나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학교는 아니지만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연구를
하시면서 수업을 병행하시는 교수님들도 되게 많으셨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회도 다양했거든요. 학교를 통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이나 프로젝트는 저에게 엄청 큰 의미로 좀 다가와서 이 학교를 처음에 선택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캠퍼스가 엄청 예뻤어요. 오레곤주 자체가 되게 여유로우면서도 이제 자연적이어서 학교 또한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학교에서 산책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해소되었던 것 같은데 비록 오레곤 이제 주에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기후를 가지긴 했지만 그만큼 날씨가 좋은 날이 더 반갑게 여겼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커뮤니티가 되게 활발해서 쉽게 도움을 많이 주변 분들에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 대학교마다 학교가 이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나 또는 그 학교의 위치, 분위기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 꼭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번 사전 조사를 하는 걸 꼭 추천드리고 있는 바예요. 네. 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바로 그 말씀하신 정말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여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모든 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오르간 스테이트 대학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사실. 그렇다면 이 오르간 스테이트 대학을 선택하기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학 중이신 NYU 대학교의 편입까지 이 모든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곳에 더 많은 집중을 하셨고 이 구체적인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다양한 학과 중에서 선택 기준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본인 자신의 흥미나 관심이 절대적으로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온전하게 본인의 선택이지만 보통 이제 뭐 CC는 2년, 보통 일반 유니버시티는 4년,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전공이어야지만 열정을 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심화된 교육과 높은 수준의 대학원을 가겠다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제 뉴욕주에 있는 명문대를 도전했었고 그 결과 운이 너무너무 좋게도 NYU에 편입을 성공했어요. 근데 솔직히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나 코넬 유니버시티는 제가 떨어졌지만 혹시라도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략적인 이제 저의 정보를 좀 가감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OSU에서 액티비티보다는 GPA로 많이 편입에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1, 2학년 동안 3.9 정도의 학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학교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콜롬비아나 코넬 대학교가 괜히 이제 아이비리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좌절하기보다는 더욱더 도전해보고 싶은 열망이 좀 생겨서 어, 뭐 외국인 학생으로서 어, 네, 그런 열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 학생으로서 항상 필요했던 토플 점수는 각 학교마다 최소 100점 정도를 100점 이상을 사실 요구를 했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다른 여러 합격 후기나 정보 조사를 저도 했을 때 최소 점수만 갖추면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인 SAT나 ACT 점수와 추천서를 필요로 했던 학교도 이제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또 다른 무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세이였던 것 같아서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이제 느리지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전공에 대한 꾸준하게 제가 결정했던 그 방향과 그간 경험을 통해 성과들이 왜 다른 학생들과 다른지 이제 또 특별한지 에세이에 좀 한자 한자 녹여낸 결과 어, 다행히도 미국에서 32권 이제 내에 있는 공대 수준 공대를 이제 편입을 할 수 있었고 NY는 뭐 훌륭하고 재능 있는 패컬티 그리고 뭐 여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춘 학교여서 편입을 한 후 되게 만족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음, 정말 노력을 하셔서 NYU로 편입에 성공을 하신 거네요. 너무 먼저 일단 축하드린다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코넬 대학교랑 콜롬비아 이제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주셔서 이제 솔직한 나눔에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근시님 이야기를 통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편입을 준비할 때 있어서 한 가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의 강점, 그러니까 특별히 근실님께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그렇게 신경을 쓰셨던 그런 강점들이 있으셨을까요? 편입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네.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와는 좀 달리 영어의 수준도 어느 정도 향상되어서 이제 수업에 대한 집중도나 흥미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상승했던 시기였어요, 사실. 이제 따라서 성적 또한 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나왔기에 이 성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액티비티가 없어도 충분히 편입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다소 좀 안일한 생각으로 GPA를 관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후 에세이 또한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주제로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한 점도 있고, 어, 추천서는 평소 오피스 아울로 이제 친해진 교수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니까 정말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시려면 과정을 잘 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NYU에 편입을 하면서 학생들의 독립적이고 좀 자주적인 태도를 학업이나 생활에 있어서 많이 추진하려는 모습을 전에 학교에 비해서 가장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로 구성된 이제 프로젝트 팀이나 클럽 그리고 학교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네트워크도 되게 잘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NYU는 따로 캠퍼스가 없고 도시 사이에 건물 하나하나가 이제 수업을 듣는 교실인데 제가 다니고 있는 NYU 이제 공대는 브루클린에 크지는 않지만 공과 건물이 모여 캠퍼스를 이제 이루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학교를 갈 때마다 소속감이 조금 더 생기긴 하더라고요. 뭐 추가적으로 저도 항상 고민이고 질문도 받았던 부분이 비싼 학비나 이제 생활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설명을 이제 좀 드리자면 먼저 외국인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학교로부터 받을 기회나 학비 감면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좀 희박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생활비를 좀 많이 절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좀 방법은 비교적 이제 렌트나 물가가 저렴하고 택스도 없는 유저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통학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서 현재도 좀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음, 다양한 팁도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금 저희가 오늘의 제목이었던 부분, 속도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돌아가서요. 어떤 주제를 정말 얘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이 제목을 선택하신 건지 좀 요약을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하자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이제 속도보단 일관된 방향, 즉 이제 본인의 흥미나 열정을 알고 그에 대한 전공이 정해진 후에는 시간과 노력을 이제 투자해서 좋은 결과물을 갖춘다면 다른 학생들과 대학 진학에 있어서 충분히 특별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통된 고민이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추천드린다면 항상 좀 건강한 생활을 통해 학업이나 뭐 취미를 통한 자기 발전 그리고 연애도 좀 하면서 경험을 다양하게 쌓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적 자신이 느리더라도 자신의 속도에 맞춰 동일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제 노력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후회보단 빠른 대책을 찾는다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항상 이제 건강하고 힘을 내길 좀 바라는 바예요. 네, 이상으로 이제 유혹대 진학 전략을 설명드린 강근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마치기가 너무 아쉬워서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답변을 들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현재 근실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꿈, 그리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이제 희망하시는 그런 꿈과 어떤 목표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대학원 진학이 바로 다음 목표라서 학업이나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은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남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걸 희망해서, 어, 가능하다면 교수 또는 이제 연구원을 다음 목표로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평등한 교육을 평등한 교육을 이제 제공하면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서 제가 배운 만큼 다른 이제 어린 학생 친구들에게 많이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비교적 좀 저소득층 국가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 걸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그 멋진 그 교수님 그리고 연구원이 되시길 너무 희망을 하고요. 사실 어제 근실님이랑 사전 미팅을 가졌을 때 근실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평등한 교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근실님의 그런 꿈과 어떤 목표에 대해서도 나도 배울 점이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근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